세월호 참사 천일째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7차 청문회.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천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이날 청문회는 그러나 의원들의 이런 발언처럼 지금 텅 빈 증인석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텅 빈 증인석을 바라보니까 참 청문위원으로서 자괴감과 무력감과 텅 빈 증인석을 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증인석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초 출석을 요구한 증인 20명 가운데 2명만이 나왔습니다. 20명의 증인 중 2명만이 나왔고 그리고 4명의 참고인 중 1명만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개해야 할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정농단 의혹을 풀 핵심 증인인 이재만과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등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를 받고 특검에 고발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불출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은 그 스스로 위증죄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윤선 장관은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조윤선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지금 본인의 위치가 장관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 조윤선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조 장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관여했냐는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블랙리스트는 증인이 정무수석할 때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 그 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위증으로 고발이 된 상태인 관계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면 저를 위증으로 고발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어떠한 말씀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숙, 한강 등이 위험 인물이냐는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숙, 고은, 한강, 정우성 이런 사람이 그런 위험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오늘 아니 다 모르신다고 11월 하시니까. 30일에 선서한 증인이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제게 주셨고 제가 그렇게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결국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다며 블랙리스트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조윤선 중에 어려운 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문건으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할 명단이 있었던 것은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이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관 임명 이후 블랙리스트를 언제 보고받았는지 묻는 질의에는 동문서답식으로 대답합니다. 자, 조윤선 증인, 그런 확인 절차를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님, 블랙리스트는 제가 정말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아니 증인이 작성에 관여한 게 아니고 국정감사 이후에 문제가 됐다면 그걸 언제부터 확인을 했냐고요? 언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요? 제가 작성에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증인한테 작성에 책임을 묻는 게 작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느 시점에 직원들을 상대로 물어봤냐고요?
계속 동문상답 하시지 말고 아닙니다. 물어보는 설명 내용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보세요. 확정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직원이 작성했었다는 아니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보고는 올 초에 확정적으로 올 초? 직원한테 받았고 올 초 언제입니까? 언제 그 보고 받았어요? 직원이- 누구한테 언제 보고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저는 언제 보고 받았냐고요? 저희 담당 국장으로부터 담당 국장 누구예요? 그 1월 초에 예술국장으로부터 예술국장. 확정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해 초 우상일 예술국장으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보고받았다며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자료 좀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줬으면 좋겠고요. 그 1월 2일에 제가 보도받은 것은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리스트에 관해서.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자, 좋습니다. 의원님 자, 좋습니다. 그러면 조윤선 증인. 언제나 서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수 특검은 오늘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조윤선 장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블랙리스트 관련된 4인방 김종덕, 김상률, 전관주, 신동철 구속영장 청구되는 거 아세요? 제가 언론 아시죠? 보도를 아니 그 아시냐고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봤죠? 다른 사람들은 다 조윤선 장관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관련 증인 또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이 4인방이 다 조윤선 장관이 관련이 있었다. 김규준 실장이 지시를 했고 정무수석실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조윤선 장관은 혼자 몰랐다? 혼자 몰랐다? 바보입니까? 왕따입니까? 아니 어떻게 혼자 몰라요? 뉴스타파는 정회 시간에 조윤선 장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블랙리스트 그 아까 인정하는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까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나중에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작성을 지시했다, 파기를 지시했다, 집행을 지시했다. 지금 특검은 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소위 핵심 의혹 3관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직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김기춘이나 우병우는 그냥 나 모릅니다, 아닙니다라고 단답형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패턴이 틀려요. 문장을 길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결국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릅니다가 아니고 뭔가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질문하는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순실과 삼성의 유착 의혹도 집중 제기됐습니다. 이거는 삼성이 관리할 생각도 없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계약서는 그냥 허울 뿐이고 모양새일 뿐이고 사실상은 이 돈은 그냥 맘대로 220억을 그냥 정유라 씨가 쓰세요 하고 준 뇌물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게 그게 상식적인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를 독촉해서 미르 재단에 출연을 종용했다는 검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가 출연금 119억 원을 냈는데 빅딜 내용에 기존에 하나가 맡고 있던 승마협회를 삼성이 맡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빅딜 계약서에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그러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은 채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삼성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지럼증도 있고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라서 병원의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를 투여를 해서 재우고 있다. 그래서 와도 면회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제출했다는 진단서가 허위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제출된 진단서에 따르면 발병 일시가 2016년 12월이기 때문에 1월 9일까지 이 증상이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허위 급조이다. 국조특위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전 수석,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 32명을 불출석죄와 국회 모욕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또 최경희 전 2대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 청문회를 마친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는 1월 15일로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자고 의결했습니다. 국조를 한 달을 연기를 해서 국조와 특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 국조특위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다시 임명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특위 활동의 연장 여부는 원내 4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위 연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